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기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기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하이파이로즈라는 국내 브랜드인데요. 출시와 동시에 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요즘에 인기가 또 상당히 높죠. 하이파이로즈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영상이죠. 영상. 그렇죠. 영상과 음악과 함께 어떤 그 시각화, 커버 아트워크, 커버 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전면에서 띄워주는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많은 어필을 했었는데요. 저는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요. 올해 여름에 굉장히 막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굉장히 덥기도 하고 힌노시스에 대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힌노시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핑크 플로이드나 레드 제플린, 폴 맥카트니, 10cc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LP 커버 아트워크를 정말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커버 아트워크 전문 디자인 그룹인데요. 오브리 파웰하고 스톰 소거슨 이 두 분이 주축이 돼서 이끌었었는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양쪽 벽으로 막 쭉 이제 그 커버 아트웍이 크게 막 걸려 있어요. 굉장히 많은 커버 아트웍이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는 음악이 이 커버 아트웍과 같이 동기화돼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커버만 봐도 그 음악이 막 울려 퍼질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안 사실 그 커버 아트웍에 대해서 좀 잊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커버 아트웍과 음악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기능을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저희가 피지컬 포맷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커버 아트웍이 눈에 정말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원 파일 플레이가 되면서 사실 커버 아트웍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지가 못했던 그렇죠.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CD만 해도 제법 시각적 비주얼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특히 스트리밍 음원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룬에서 아무리 커봐야 한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앨범 커버가 주는 무한한 재미난 기발한 그런 상상력은 완전 이제 없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LP 커버 아트워크, 심놉시스,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재결성한 밴드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LP 커버 아트워크는 이 정말 서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예술품이다. 예술품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 정말 이렇게 음악과 함께 커버 아트워크, 그 다음에 영상까지 지금은 영상이 이제 대세가 됐죠. 음악과 영상과 커버 아트워크 이런 시각적인 부분을 음악과 함께 정말 결합해서 많은 시너지, 즐거움을 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하이파이로즈에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하이파이로즈의 레퍼런스급이죠. RS251이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님, 일단은 딱 보니까 좀 달라진 부분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전면 LCD 디스플레이가 커졌어요. 커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제가 2020년에 그러니까 전작이라 할 수 있는 RS150, 그러니까 B 버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150B가 2021년에 이제 칩을 바꿔서 나왔는데 2020년 오리지널 RS150을 그때 리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일단 이 끝이 거의 이제 모처럼 뾰족했었는데 깍두기처럼. 이제는 좀 결은 살아 있지만은 되게 좀 부드럽게 연마가 됐어요. 일단 그 점이 되게 이제 반갑고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에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뒤편으로 가면은 다양한 입출력단 있는데 입출력단 입력은 USB부터 광, 동축, AS, EBU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도 똑같이 광, 동축, AS, EBU, 그 다음에 I2S, HDMI 그 단자로 되어 있는데 I2S 출력도 되고요. 다양한 입출력단 구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단은 RCA 한 조, XLR 한 조 이렇게 그렇죠. 마련되어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HDMI, EARC 단자가 그렇죠. 있었고 TV 사운드도 갖고 올 수 있고 이 안에서 또 HDMI 출력을 해서 4K 영상도 내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정말
TV와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내부에 또 스토리지 또 저장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뒤에 보면은 또 USB 메모리나 이런 거 꼽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음원들 또 즐길 수도 있고요. 그 거의 대응 안 하는 기능이나 이런 게 없다고 볼 정도로 최신 트렌드의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나 뭐 이런 기능들 아주 다재다능한 만능 엔터테인먼트 뭐 기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주로 하는 분들은 어떤 뭐 서비스에 지원을 하는가 뭐 그런 부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에어플레이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5.4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룬도 지원은 해요. 이게 지원 좀 아직 룬 레디는 안 됐어요 아직. 예, 이게 신제품이니까. 예. 그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룬 앱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언서티파이드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통상 뭐 1, 2개월 후면은 예. 그게 이제 풀리면서 룬 레디가 되니까 그거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뭐 기본적으로 DLNA, UPnP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정말 많이 지원하죠. 그렇죠. 이 안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이제 네. 일종의 프리셋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타이달 뭐 아니면은 뭐 코브즈 이런 거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예. 또 이런 얘네 자체 앱이 있잖아요. 예. 로즈 커넥트. 그렇죠. 그거 안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스포티파이 커넥트로 지원을 하니까 네. 스포티파이 쓰시는 분들은 그 앱에서 그냥 얘를 직접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애플 뮤직도 지원을 하고 뭐 맞아요. 국내 뭐 벅스 뮤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또 이 기기 하이파이 로즈의 전 기기들이 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뮤직을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음악과 함께 뭐 뮤직비디오라든가 아니면은 라이브 영상들 이런 거 정말 싱싱한 현장의 막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즐길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 놓아서 쓸 경우에는 예. 진짜 저도 그 몇 번 해봤는데 재밌죠? 예, 재밌고 시인성도 되게 좋아요. 예. 되게 선명하게 잘 볼 수가. 예.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 부분에서 전작과 달리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두뇌라고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CPU가 예전에 기존에는 4코어였는데 8코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보 처리하는 속도가 4배가 빨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막 조작을 해보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감상 그리고 느낌상으로는 되게 애가 빠릿빠릿해졌다. 예. 예, 뭐 스트레스 없이 잘 붙고 잘 작동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고해상도, 고용량의 뭐 파일 재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4K 영상들, 뭐 이런 거 재생할 때도 끊김없이 그렇죠.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맥북 에어를 쓰는데 이 CPU도 중요하지만은 D램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속도가 판가름 나는데 예. 얘는 이제 기존 150B는 4기가였는데 이제 8기가로 맞아요. 2배가 더블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도 아, 네. 그러니까 8기가에서 32기가로 네.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어떤 컴퓨팅 기능은 예. 그냥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디자인과 뭐 인터페이스, 이런 뭐 그런 부분이고, 이제 정말 음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DPC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DPC가 모듈화돼서 들어갔는데, 이 DPC가 저거죠. 우리가 디지털 프로세싱 코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기존에 이제 하이파이 로즈에서 바로 직전에 나왔던 RD160이라는 DAC에 들어갔던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일종의 이제 DA 컨버전 되기 이전에 프로세싱 코어인데 이게 들어가면서 상당 부분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청감상으로 예. 이 음질을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주인공은 예.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DAC 칩도 바뀌었지만 이 그렇죠. 앞단에 DSP라고 할 수 있는 예. 그 DPC의 추가. 예. 그러니까 RS250B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예. DPC가 들어가면서 어떤 펜터 클럭도 정확히 동기화를 그렇죠. 시켜서 정확히 I2S로 뒷단에 네. DAC로 넘어가는 네. 그 고도화된 DSP가 새로 투입이 됐다. 맞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입력된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펜토클럭으로 재정렬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클럭킹을 다 시키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거는 음질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업샘플링, 업 컨버전, 그러니까 모든 입력된 PCM 신호에 대해서 DSD 512로 예, 업 컨버전 시키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DAC, 많은 분들은 이제 DAC가 칩셋이 뭘로 바뀌었냐 이걸 상당히 그렇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바뀌었죠, 완전히. ES9038 9038 프로에서 9039 프로로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9039 프로는 지금 막 이 오디오 기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 정말 신작인데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0년 오리지널 RS150 때는 예. AKM의 AK4499 EQ 칩을 썼어요. 맞아요. 그러다 1년 뒤에 나온 150B가 되면서 예. 지금 코난님 말씀하신 9038 프로가 됐었는데 예. 이제 3년 만에 이제 후속작으로 나온 거는 드디어 신작 네. ES9039 프로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칩이 어느 게 많이 바뀌었나 한번 좀 공부를 했었는데 네. 똑같이 이제 8채널 칩은 맞아요. 그런데 네. 저희가 그 크로스토크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스테레오 2채널도 크로스토크가 없을수록 스테레오 이미지가 정확히 맺히는데 그렇죠. 8채널 각각을 독립회로식으로 거의 구성을 함으로써 네. 각 채널 간 크로스토크를 확 없앤 게 가장 큰 업그레이드 요소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청감상으로는 좀 더 이제 퍼포먼스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음상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맺히는 걸 느꼈어요. 네. 정말 뚜렷하고 선명하게 네. 그렇게 청감상으로 좀 변하는 이 DAC 칩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A 컨버전 되고 나면은 이제 IV 변환 회로도 있고, 이제 출력단으로 넘어가잖아요. 아날로그 도메인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뭐 일단 소자들이 출력단에 뭐 멜프 저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고, 오디오 기기, 좀 하이엔드 기기에서 정말 보면은 딱 가면은 오렌지색의 주황색의 그 커패시터 위마 컨덴서 그렇죠. 예, 요것들도 좀 많이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소자 자체를 상당히 업그레이드한 모습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소자 부품을 패시브 부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예. 결국 아날로그 신호의 선형성, 리니어리티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왜곡을 줄이니까 이것도 음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원부는 완전 리니어 전원부예요 보니까. 예. SMPS라 이런 거 안 쓰고 풀 리니어 전원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상당히 그 기존 RD160에서 봤던 설계가 하나 또 넘어온 게 있는데 보니까 RNA, RNA 필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노이즈 리덕션 아날로그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반적인 이제 출력단 쪽에서 그 주파수를 평탄화시키는 그런 필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이즈 리덕션 아날로그 필터잖아요. 예. 그래갖고 얘네가 그 공개한 그 그래프를 보니까 예. 이 NRA를 적용 전에, 그러니까 RS150B 같은 경우에 그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면은 이 저역대에서 롤오프가 좀 있었는데 이 NRI 필터를 적용하고 나서 이게 거의 플랫하게 올라가는 거가 공개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스펙이나 그래프만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을 들어보면 저역의 어떤 그 그립감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RNA 필터가 관여하는 부분이 완전 초저역, 뭐 초저역 더 초고역 50kHz 이때까지 막 거의 평탄화시키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필터가 잘못 설계하면 사실 소리의 어떤 순도 이런 거는 좀 해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어떤 성능 업그레이드를 이뤘을지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접지 관련해 갖고. 그러니까 스타 그라운딩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네는 이제 싱글 접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 스타 그라운딩하고 컨셉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별을 생각하시면은 5개에서 가운데 중심에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접지 포인트를 여러 개 두지 않고 한 곳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은 접지 포인트가 늘어날수록 그라운드 루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이차로 인해서 그 접지 노이즈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스타 그라운드 싱글 접지를 해보면은 그쪽으로 다 모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만큼 청감상 노이즈가 확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갖고 얘네가 공개한 스펙을 보니까 150B에서는
그 SMB가 121데시벨이었는데 네. 요번에 이제 그 RS151이 되면서 131.5데시벨로 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네, 대폭 늘어났더라고요. 예, 이게 또 청감상으로도 반영이 되었고 되게 네. 즐거운 분석과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설계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기존의 150 비해서 많은 부분 이제 디지털 도메인이나 이쪽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특히 이제 RD160을 개발하면서 얻었던 그런 기술들, 노하우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전반적인 뭐 기능이나 설계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러면 실제 음질이 어떨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청음하고 녹음한 시스템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소스 기기는 이것만 사용을 했습니다. 예, 룬 같은 것도 사용을 안 했고요. 아직 룬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용 앱을 사용해서 재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앰프는 클래스의 CP 800 마크 2 이렇게 사용을 했고, 파워앰프는 패스랩스의 XA60.5 모노블록입니다. 스피커는 라코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세 곡 녹음을 했습니다. 세 곡 이어서 좀 들어보시죠. 하얀 꽃을 맺고 순박한 꽃을 맺고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곡은 네트워크 뭐 온라인 서비스에서 재생을 한 게 아니라 USB에 담아있는 오리지널 마스터 음원을 재생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국내 최초 공개인데 최초 공개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장사익 선생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장사익 선생님의 1집 중에서 찔레꽃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오리지널 마스터를 이제 USB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여기 뒤에 꼽아가지고 재생을 했는데요. 이 오리지널 마스터는 그 오리지널 마스터 테이프에서 바로 디지털로 추출해가지고 뽑은 거고요. 32비트 192kHz. 예. 그 다이내믹 레인지라 정보량 엄청 큰 파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뭐 읽고 재생하고 이러는 거 아주 빠르고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네요. 일단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32비트 음원은 많이 못 들어봤는데 예. 정말 감격스러울 정도로. 예. 그러니까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어지잖아요. 그 예. 24비트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ES9039 뭐 프로칩 뭐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예. USB 입력 시 최대 스펙이 32768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칩을 제대로 한번 예. 써먹어보자 그런 느낌이 들었고 딱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저 1집 같은 건 CD로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 그리고 150B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음이 되게 싱싱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약간 뭉뚱그리고 약간 뭉개지는 예. 그리고 약간 노이즈가 올라오는 느낌이었는데 9039가 되면서 얘가 빠릿빠릿해지고 선명하고 배경이 정말 조용해지는 예. 그래서 장사희 선생님 목소리가 더 카랑카랑하게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잘 찾아보면은 영문으로 검색해서 타이다일에서 찾아보면 이 앨범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나왔던 음원은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실수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음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장사익 선생님도 장사익 선생님은 이제 처음 앨범을 내는 거고 사실 임동찬 선생님이 이게 피아노 연주하는데 그분의 그 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피아노 소리가 정말 굉장히 또랑또랑하고 그 다이내믹스 표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제가 뭐 다른 기기에서도 재생해 보고 그랬는데 하이파이 로즈에서 그런 온라인 서비스에서 재생되는 것과 이 마스터 음원을 재생하는 것과 이번에 새로 나온 이거랑 차이를 굉장히 잘 구분해주는 예. 그만큼 이 기기가 기존에 제가 들었던 하이파이 로즈보다는 훨씬 더 그 마스터 음원을 정직하게 재생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원의 민낯, 예. 맨 얼굴을 좀 보여주는. 예. 그러니까 청감상으로는 무대 앞이 좀 더 투명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코나님하고 얘기는 했는데 예. 영상으로 비교하면 좀 4K로 좀 바뀐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FHD에서 UHD로 좀 바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곡 뭐 이런 일반적인 가요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저는 뭐 전반적으로 김 편님하고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좀 성격이 좀 생겼어요. 예전에는 자기 성격이 막 도드라지는 이런 소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 그렇죠.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따로 DAC를 붙이지 않아도 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출력 단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 그만큼 이제 외장 DAC를 쓸 수 있는 옵션이긴 한데 그렇죠. 지금 이 정도 9039 프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DPC나 네. 뭐 NRA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접지 뭐 이런 네. 거 이렇게 대책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보면은 이 안에 들어간 내장 DAC로도 예. 거의 충분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SMB나 이런 것들 상당히 올라갔고 다이내믹스 폭도 상당히 넓고 전반적으로 주파수도 굉장히 평탄해져서 특히 초저역 쪽이나 초고역 쪽이나 이쪽이 상당히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쪽 부분이 성능이 향상되면서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악동 뮤지션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전 그 DAC 내장 이 하이파이 로즈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약간 좀 나이 든 느낌이었으면은 예. 얘는 정말 젊은 세대의 맞아요. 음으로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되게 싱싱하고 풋풋한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기존의 RD160에서 트리클 다운된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나. 네. 예, 그런 그 추측을 해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음질 위주로만 평가를 했는데 예. 만약에 이거 실제 유저분이라면 아까 이제 그 컴퓨팅 성능이 많이 향상이 그렇죠. 됐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프리의 예. 그 어떤 네트워크를 하는 즐거움도 네.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하이파이 로즈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RS151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